김정은이 유고 상태 들어가고 김여정도 집권하기가 어렵다면 나머지 후보들은 백두혈통 2사람 그리고 빨치산 혈통 1명 요 3사람을 들 수 있는데 먼저 백두혈통부터 말씀드리면 김일성의 둘째 부인 김성애의 아들인 김평일이 있습니다. 이 김평일은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 잘생기고 그래서 김정일이 자기가 정실의 아들이지만 자기 이복 동생인 김평일을 부러워했고 항상 시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김정일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고 그래서 김평일의 어머니 김성애가 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성애와 김평일이 힘을 합쳐서 김정일에 대항하는 권력 투쟁이 있었죠. 그러다가 1973년에 김성애의 또 남동생이 평양시당 제1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패에 연루돼가지고 다 같이 권력을 잃었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74년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김평일은 이제 어려워진 거죠. 따라서 그때부터 김정일이 주도해서 김평일을 외교관으로 보내고 어디 뭐 폴란드 그렇죠. 뭐 헝가리. 유고슬라비아부터 무관으로 갔다가 헝가리 대사 88년에 시작해서 금년 초에 이제 김정은이 불렀는데 그런데 김정은이 부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칫하다가 김평일이 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명을 방지해야 되니까 자기 휘하에서 감시하면서 평양에서 아마 지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김정은의 형이 있습니다. 김정철. 근데 이제 김정일이 보기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비록 동생이지만 김정은에게 후계를 준 거고요. 만약에 이런 백두혈통들이 못할 경우에는 최룡해가 당정군에 여러 보직을 했기 때문에 연립정권 여러 명이 권력을 나눠 갖는 상황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최룡해라는 인물은 진짜 많이 등장을 해요.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최룡해가 북한 2인자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최룡해는 빨치산 혈통인데 빨치산 혈통이라는 게 사실 북한에서는 일제시대에 그 질곡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서 조국을 해방시켰다. 이게 이제 김일성도 그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웅으로 치고 수령으로 이제 모신 건데 김일성하고 같이 빨치산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최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민무력부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날의 그 맹세를 지켜 최현 동지는 준엄한 항일혁명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는 신념과 의리로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랐으며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했습니다. 김일성이 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권총을 들고 단상에 올라가서 김일성 수상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악역을 했구나. 그래서 충성심에 있어서는 정말 남다른 게 이미 선대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아들 최룡해가 그 후광으로 당정군을 다 두루두루 행정도 해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외교관 접수하고 그런 것도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하고 했기 때문에 최룡해가 국가의 리더가 됐다고 그래서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다. 단 백두혈통에 누군가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더 유리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다 유고 상태일 경우에는 최룡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 최룡해 역할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시스템은 실질적 권력과 형식상 권력으로 나눠집니다. 최룡해가 현재 2인자는 많지만은 쉽게 말하면 북한 정권의 바지 사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컴플렉스가 뭡니까?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후지산 술기고 뭐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최룡해 같은 경우는 아버지 최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쉽게 말하면 조연이죠, 조연. 북한에서 실질적인 2인자가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3가지가 있나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뭐냐? 인사권, 군권, 그리고 비밀경찰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룡해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어요. 껍데기뿐이구나. 사실상 권력 서열에서 힘이 바뀌고 그리고 만약에 김씨 패밀리가 다 없어졌다 해도 최룡해는 올라서지 못합니다. 왜? 군권 가진 놈이 더 파워가 있고 인사권 가진 놈이 더 파워가 있지. 그리고 비밀경찰진 사람이 최룡해 따위는 얼마든지 제거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최룡해는 명목상의 바지 사장으로서의 무슨 직함은 가득 가져서 인자처럼 보이지만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최룡해 같은 경우는 그냥 백두혈통을 보여주는 조연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럼 우리 주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실질적 이인자는 누굽니까? 예, 일단 뭐 북한이라는 것은 패밀리 기업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죽으면 두 번째로 혈육밖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여정한테 가고 김여정이 죽었다 그러면 김정철한테 가고 김정철이 죽었다 그러면 김정은의 아들이 2009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2살입니다. 그러니까 한 8년만 잘 하면 또 내세울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패밀리는 신계라고 보면 비유해서 말하면 그 다음에 인간계 권력 서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계 권력 서열이 누구냐? 우리가 볼 수 있던 뭐 최룡해니 혹은 뭐 지금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작년 12월까지 인간계 권력 서열 1위를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김평해라는 사람입니다. 김평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실질적 권력, 인사권을 틀어진 조직이 조직지도부라고 알고 있는데 리방건 그 조직지도부장도 김평해가 다 임명하고 평양 책임비서 다 임명하고 해서 10년 동안 자기 신복들로 라인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오, 인사를. 이 사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배치할 것이고 이런 걸 다 조정하면서 10년 했기 때문에 실질적 파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봤자 인간계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김평해를 쳐버리고 그리고 리망건, 박태덕 해가지고 평양시당 문경덕 해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 라인입니다. 사실. 딱 쓸어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면 그 다음엔 누가 실질적 파워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김재룡 총리가 지금은 김여정한테 가장 가깝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예전에 김평해가 평북 도당 책임비서 할 때 김재룡이 조직비서를 하다가 알력이 생겨가서 강원도로 쫓겨갔어요. 10년 전에. 이랬던 사람이 지금 총리로 올라와서 이쪽 팔을 밀어내는데 김여정이가 이걸 좀 힘을 빌려가지고 쓸어버리고. 사극이다, 사극. 그럼 김재룡 또 한 10년 뒤에 또 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물갈이를 하는 거죠. 어떤 특정 파워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신계의 힘입니다. 예. 지금 북한에서 간부하는 건 뭐가지 내내고 해야 돼. 정리 말끔하게 해주셨네요.